네, 여러모로 간단치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지지를 받을까 말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상당한 타격을 꽤나 급격하게 때려 맞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대 중반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지금 이게 5년 동안의 도미넌스 흐름인데, 2021년 1월 이후 지금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알트 시즌 인덱스는 18,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XRP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왼쪽은 일주일 동안의 XRP의 흐름이고, 오른쪽은 24시간 동안의 흐름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1%대 급락을 확인하는 모습을 꽤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지만 1.6달러에서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2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워낙 직접적으로 시장을 때리고 있다 보니까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이 반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XRP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들어왔고 또 들어올 예정이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정서는 여전히 매수세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테크리움에서 ETF 독립 발행사 테크리움에서 2배 롱 XRP 선물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첫 번째 XRP ETF에 해당이 되는 거고, XRP ETF가 드디어 월가에 상륙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내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배 XRP ETF가 미국 시장에서 첫 XRP ETF로 출시가 됐다. 첫 번째 ETF가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이상한데, 아마도 ETF 역사에 있어서 최초일 것이다. 현물 XRP ETF는 아직 승인되진 않았지만 확률은 꽤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가 빠르면 상반기 후반쯤, 늦어도 올해 출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시점일 뿐이고, 확실한 것은 머지않아서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도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1일에 XRP 선물 계약을 출시할 예정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코인베이스가 설명하는 XRP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리플 ODL 사용자는 XRP를 사용해서 저렴한 수수료와 또 빠른 결제, 기관 결제를 지원한다. 이런 유틸리티는 XRP를 기관들, 또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 국제 송금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특히나 더 XRP를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선물 계약을 출시하는 이유, XRP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꽤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이다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XRP를 지지하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전폭적인 얘기들도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에그라 크립토, XRP는 캥거루 킥처럼 곰들을 걷어차 버릴 것이고 너무 높이 올라가서 모두를 못 믿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캥거루 이미지를 갖다 놓고, 피보나치 레벨을 통한 XRP의 타깃 1236은 7.5달러, 1414는 13달러, 1618은 27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일은 아니고 지금 캘린더를 보면은 2028년, 2027년, 2028년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XRP 월간 차트입니다. 차트 가이, XRP는 구조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세라고 볼 부분은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세 트렌드 라인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지금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 저항 2.1달러 위로만 올라서면은 충분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제 하강 채널의 상단 저항을 뚫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 월간 프레임에서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 1.8815달러가 굳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올타임 하이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흔들흔들 어질러질 까리까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특히 월간 차트 정도로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순조로운 흐름, 특히나 중요 지지라인을 잘 받아주고 있다라면서 그 기준점으로 1.88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급반등을 하면서 5.7달러까지 하반기를 걸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그리핀스, 주요 지지라인이자 롱포지션 가능 영역인 1.81달러에서 1.7달러 구간에서 강세론자들이 진입을 할 경우에 2.15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2.15달러 위로 올라선다라면 중기적으로 반전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깝깝하죠? 깝깝한데 그래도 하루 사이 1400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16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10%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한 고래의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고래가 42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이더리움 24만 817개를 매수했다. 총 보유량을 보면 64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얘는 진짜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래들의 전폭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서헤이지, 당분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수준으로 도달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의 양적 완화 가능성 언급 이후에 나는 매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수한 자산 대부분은 비트코인이고 시장 지배율도 비트코인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알트코인들이 활기를 띨 것인데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현재 부정적인 감정이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반전 포인트들, 반등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더리움이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더리움 1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급격한 이더리움스러웠던 그런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반론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어떤 현상들을 포착을 하자라면 이런 것들이 있죠. 블랙록은 이더리움 보유량을 최근 2주 동안 300% 늘렸고, 트럼프의 포트폴리오에서 91%가 이더리움이고,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품을 5월쯤에, 5월 26일이 데드라인이니까 요쯤에는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토크나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5월 7일에는 대망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팔 때인가 살 때인가,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시장은 또 한 번 유혈 사태를 확인했고 정서는 극단적으로 좋지 않다. 알트코인들은 두 자릿수 폭락을 기록했다. 연준이 며칠 안에 게임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4월 9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언 리, 비트겟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전 2조 5,4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3조 7,300억 달러를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가 지금 빠진 거다. 시총 감소는 거시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다. 알트코인들에 대한 낙폭이 특히 컸던 것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줬고 60%를 상회하는 도미넌스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반감기 사이클, 제도권 편입 등 장기적인 호재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생태계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동시에 장기 관점의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 거시 환경이 안정화되면 비트코인은 연내 9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보수적이고 또 안정적인 수준에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 트레이더들은 25%만 빠져도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인데 크립토 가이들, 올드 가이들은 80%가 빠져도 처음인가? 처음이야? 이런 거 처음 겪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사실 약세장, 지난번 약세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7, 80%씩 엄청나게 빠졌다가도 이게 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물론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언제나 분할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적절한 분할 매도, 이런 계획적인 트레이딩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